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지금 말이죠. 오늘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 만났습니다. 3자 회동은 아니고요. 한 명이 정인으로 이제 두 사람의 이제 이렇게 대화를 이제 들었죠. 정인이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지금 여권, 보수 여권을 보게 되면요. 전체적으로 맥락이 세 개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만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한동훈 대표만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단위는 크지 않아요. 제가 볼 때. 한 5%씩 갖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만 지지한다 5%. 한동훈 대표만 지지한다 5%.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 근데 양쪽 다 지지하거나 그런 쪽에 쏠리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이죠. 가운데. 이게 전체적으로 한 20% 되는 것 같습니다. 100분비 20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0 정도. 현재 보수 여권이 갖고 있는 지지율은 30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지지율을 보더라도 뭐 대통령 지지율, 당 지지율 이런 걸 보게 되면 한 30 정도가 되는 것 같고요. 집토끼들 중에 지금 상당히 지금 빠져나간 그런 어떤 증거로 볼 수 있겠죠. 근데 골수 집토끼들은 지금도 지지합니다. 대체로. 누군가는 지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아니면 중립적으로 있거나 아니면 양쪽을 다 지지하거나 뭐 하여튼 그런 상황으로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는 골수 우파다, 골수 국민의힘 지지층이다라고 하는 사람은 제 생각에 그렇게 많지 않을 거로 봅니다. 물론 있죠.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비교적 이제 정치에 관심 없던 사람들이 많이 들어봤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라고 하는 사람을 보고는 홀딱 반한 거죠. 거기에 그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이미지 이런 거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쭉 이렇게 그건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요. 자, 그런 어떤 외형적인 것들, 그것이 1차적인 이제 원인이 됐겠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쭉 이렇게 1년여, 2년 가까이 지켜보면서, 더욱더 이제 그 믿음이 깊어져 가지고, 이제는 한동훈 없으면 못 산다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 5% 정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5% 안에도요, 또 단위가 있어요. 이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가 있습니다. 완전히 그냥 오타쿠 수준으로 그냥 한동훈에 빠져 있는 사람이 또 A 클래스. 그곳에는 못 미치지만, 한동훈과 함께 끝까지 가겠다라는 사람들이 한 B 클래스에 있는 것 같고 그 밖에 C 클래스가 있습니다. 모든 단위에는 그런 게 다 돼 있어요. 똑같지가 않습니다. 이런 C는요. 한동훈 대표에 대한 지지를 거둘 수도 있는 사람들이다. 계속 지지할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이 또 C 정도 뭐 각각 한 30%씩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안에서 5% 안에서 한 30 정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데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 뭐 대선 주자 지지율 최근에 나온 건 없는데요. 저는 그게 좀 기이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대통령 지지율 조사 그리고 정당 지지율 조사하면은 차기 주자 지지율 조사도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뺐어요 전부 다.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언론사하고요. 언론사가 보통 요청을 하잖아요. 지지율 조사 요청을 한다고요. 물론 여론조사 기관이 독립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죠. 정치적 감각이랄까 시사적 어떤 그런 관점에서 그걸 조율을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원래는 이것도 같이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같이 나오면은 차기 주자 여론조사 해보면은 이재명이 압도적으로 지금 1강이잖아요. 자꾸 저거 벌어지고 있어요. 그 밑에 2위, 3위권하고는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 위상이 또 쪼그라들어요. 그 지지율 나올 때마다 아유, 이재명의 절반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언론사에서 일부러 뺐어요, 이거를. 이게 나가게 되면 한동훈 대표가 지금 대통령하고 면담이 지금 잡혀 있는데 그게 일종의 김이 빠지는 거죠. 김이 빠진다. 그 용산 입장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낮게 나오잖아요. 계속 떨어지거나 20%대 초반 이런 게 나온다고 리얼미터에서도 23%인가 나왔잖아요. 약간 떨어졌죠. 1점 몇 프로 떨어졌다 그러는데 자 어쨌거나 그건 뭐 좋은 현상은 아니죠. 용산 입장에서는 참 껄끄럽다라고 이제 생각할 겁니다. 자, 그런 속에서 이제 두 사람이 만났다. 제가 이런 정황 설명을 해드리는 것은요, 뭐 그래도 비교적 좀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좋아하는 사람은요,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세상 모두가 자기 같은 줄 알아. 안 그렇습니다. 그게 엄연히 단위, 숫자, 어느 정도 이렇게 영역으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다시 한번 더 정리하고 갈게요. 전체적으로 지금 여권 전체 지지율이 한 30 된다. 100에 30이죠. 근데 그 30 중에서도 5 정도는 대통령만을 지지한다. 이런 사람들.
한동훈에 대한 엄청난 어떤 비판 세력이죠. 이들이 반한이죠. 한동훈만 지지한다. 요게 한 5%, 각각 5% 돼요. 왜 그렇게 작느냐고 이야기할지 모르겠는데 5%도 굉장히 큰 겁니다. 1%가 보통 40만이에요. 유권자 기준으로. 5%면 4, 5, 20, 200만입니다. 200만. 200만이 뭉쳐서 뭘 하면 뭐 못하는 게 없겠죠. 만일에 그 200만이 한 곳에 모인다 생각해 보십시오. 뭐 그냥 그걸로 혁명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5%라는 지지율이 작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밖에 양쪽이 다 공통으로 걸치는 지지율이 한 20% 된다. 그래서 합쳐서 한 30% 된다. 이 속에서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과 어떤 관계를 만들고 어떤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 쉽지 않겠죠. 용산의 태도 완강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용산의 입장도 이게 설명이 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 나름으로 또 이렇게 용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될 뭐 이유가 있겠죠. 자, 그런 관련된 뉴스 이렇게 쭉 보시면요. 여야 대표 또 만나기로 이재명 제안에 한동훈 화답했다. 뭐 이런 식으로. 자, 한동훈 대표가 지금 본격적으로 정치 공학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누리 PD가 원래 이 정치 공학 이런 쪽으로는 밝은 사람인데 제가 볼 때 한동훈 대표는 완전 정치 공학에 몸을 던졌어요. 아마 주변에 그 정치적 책사가 있을 겁니다. 장자방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 제가 그랬죠 얼마 전에. 전에 이제 대통령 상황실장을 했고 정무수석을 했던 윤석열 대통령 밑에서 이제 그걸 했던 한오섭을 중심으로 그리고 신지호 뭐 그리고 김종혁입니까? 뭐 이런 사람들이 옆에서 많이 거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본격적으로 한동훈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이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대통령을 상대로 지금 뭔가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결과는 어떤지 이제 두고 봐야 됩니다. 자, 이 뉴스가 말이죠. 이재명과 만나는 뉴스가 지금 이렇게 막 올라오고 있는데요. 대통령하고 만났으면은 그 뉴스가 이제 중심이 되고 거기서 이제 뭐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뭐 등등 이런 것이 이제 이슈가 될 텐데 놀랍게도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의 제안, 이재명도 결국 그러니까 용산을 향해서 공격을 하는 거죠. 일종의 양 쪽이 결과적으로 용산을 지금 때리는 겁니다. 이재명이 이제 용산을 고립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고 여기 한동훈 대표도 뭐 본의 아니게 같이 지금 합시하는 상황이다. 여야 대표가 보란 듯이 지금 하는 거거든요. 용산에게 이제 일종의 압박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자, 용산은 제대로 된 독대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보고요. 충분한 협의가 안 됐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이게 이제 건질 수 있는 결과물도 그렇게 뭐 썩 이렇게 국민들에게 이제 선보일 만한 게 없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용산은 용산했고 한동훈은 한동훈 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뭐 이런 관련 면담 소식이 쭉 나와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이렇게 시원한 답은 얻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헤드라인을 뽑았더라고요. 윤 대통령 한 대표 용산 회동 종료 80분간 산책과 면담을 했다. 제가 사진을 쭉 보니까요. 면담을 할 때는 진지한 표정, 다소 이제 화난 듯한 그런 모습도 보이는데 그건 보기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진지하게 비장하게 뭐 이렇게 이제 서로 응시했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산책을 할 때는 또 뭐 다소 웃음기 있는 얼굴로 또 이렇게 나타나기도 했죠. 자, 조선일보 이런 헤드라인에서 특별한 어떤 색깔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그런데 여기 댓글을 제가 좀 보니까요. 조선일보 독자들 거기 댓글 다는 사람들은 대체로 김건희 여사를 공격을 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뭐 되는 일이 없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이제 요구를 받아들여라 그런 주문이 조금 더 우세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소 한 60% 70%좀 되는 것 같고요. 그 반대가 한 30, 40% 되는 것 같더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속보 쭉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정치권에서 이제 이런 관련 뉴스들이 이제 이렇게 항상 이렇게 흥미를 끌고 하기 때문에 많이 나옵니다. 나오지만 말이죠. 이게 일종의 이제 정쟁의 한 형태로서 이제 받아들여지고 사실 국가적으로는 이것보다도 중요한 이슈들이 너무도 많은데 이제 이런 뉴스들이 항상 탑 뉴스가 되고 국민들이 이런 걸 보는 거죠. 사실 이런 뉴스는 봐봐야 아무런 영향가가 없어요. 사실은 국가 발전에 단 1도 도움이 안 됩니다. 안 되지만
우리나라가 언제부턴가 이런 식으로 영일이 없다. 그래서 정치권 뉴스가 항상 일면 톱을 장식하는 이런 어떤 세태, 언론 환경, 이게 언제쯤이면 이제 이렇게 걷어질까요? 사실 여기서 뭐 결국 했던 이야기는 힘겨루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이재명이가 또 그 사이에 또 치고 들어와서 한동훈한테 또 이 대표회담 제안하니까 한동훈 바로 또 오케이 했고요. 자, 이런 것이 이제 무엇을 말하느냐? 과연 한동훈은 이재명과 함께 용산을 이제 이렇게 무너뜨릴 수가 있는가? 용산을 극복할 수가 있는가? 이런 어떤 의문도 되고 생기고, 이제 전국적으로 이재명이 원하는 것은 조기 대선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하려고 하지만 탄핵은 사실 어렵습니다. 국회에서는 넘어간다 하더라도 헌재를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헌재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재명은 이 머리가 여기에 그런 식으로 아마 표 계산을 해봤을 겁니다. 그래서 그보다는요 압박을 통해서 용산을 조기 퇴진시키려고 하는 그런 인물로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어쨌거나 한동훈 대표는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용산을 압박하게 되면요 다음에는 용산을 향해서 탈당을 요구할 가능성도 커요. 실제 이제 역대 대통령들은 대부분 탈당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그런 전문가들도 있죠. 자, 김건희, 명태균 무속 공감대, 장님과 주술사.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들이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혹은 국민들이 지금 생각하는 그 여론이라는 것, 믿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아무런 어떤 편견 없이 자신의 순수한 어떤 그 순수성에 기반한 어떤 그런 입장, 판단이라기보다는요, 이런 언론의 이런 선동에 다소 이제 치우쳐진 거기에 지금 넘어간 선동에 휘말린 그런 결과물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제2의 최순실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죠. 김건희 여사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근데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이렇게까지 악마로 만들어야 되느냐, 마녀로 만들어야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지금 이게 확대를 시켜놨어요. 그리고 물론 정치에 개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 정황, 과거의 정황들이죠. 자, 그런 것들이 속속 이렇게 터지는데 그 터지는 것도 보면요 일종의 공작으로 이제 보일 수도 있잖아요. 공작으로 누군가 뒤에서 지금 조정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죠. 그게 누구냐라는 겁니다. 저는 상당히 이게 우려합니다. 이것이 이제 여당, 여권, 현재 보수 세력에게 이게 미칠 수 있는 영향 이런 걸 이제 고려하면은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김건희 여사를 뭐 이렇게 조롱거리로 지금 만들어 놨죠. 동네북이라 그럴까? 딱 이렇게 맞는 표현이 마녀 사냥이죠. 마녀에게도 다소간 책이 있습니다. 분명히 뭔가 이렇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그걸 너무도 이렇게 확대를 시켜놓은 거죠.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도 충분히 할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 당시에 남편을 이제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저런 역할을 했던 것,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뭔가 이렇게 작용을 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그렇게까지 심각한 사안이냐라고 본다 그러면은 그것도 보기에 따라서도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제2의 최순실로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자, 한정석이라고 하는 인물, 한정석, KBS PD 출신인데요. 이런 글을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한동훈 대표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건 좀 이따가 좀 보고요. 자, 한동훈 대표가 요구한 게 이거죠. 대통령실 인적 쇄신하라. 결국 이제 소위 이제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 사람들 다 잘라라. 그야말로 엄청난 요구를 하는 겁니다. 대통령에게 들이받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거는 일종의 용산으로 보면 영린이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데 한동훈 대표도 어차피 이렇게 가지 않으면은 이제 길이 없다라고 판단했는지 주변에서 아마 이렇게 강권을 했을 겁니다. 들이받아라. 자, 이렇게 해서요 결과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살아날 수가 있을까? 과연 지지율이 올라올 수 있을까? 이제 그게 관건입니다. 지지율입니다. 지지율. 대외 활동 중단하라. 의혹 규명 위해 적극 협조하라. 이제 이런 건데 결국 이거는요 특검을 받아라라는 것과 거의 같은 이야기죠. 특검을 받아라. 용산으로서는 이걸 이제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쉽지 않겠죠. 그렇지만 한동훈 대표는 이제 던져놓은 겁니다. 이 말을. 이 다음에 이제 올 수 있는 말은 결과적으로 이제 그만 탈당해 주세요. 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하자면요 당을 장악을 해야 돼요. 당을.
근데 제가 봐서는 당을 장악 못했거든. 처음보다는 좀 나아요. 한 2, 30명까지 이제 불어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영남의 주력은 아직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 보통 영남 냄새가 적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 거죠. 한동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오리지널 국민의힘의 어떤 그런 색깔을 갖고 있는 우파 색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아직. 그래서 과연 어떤 용산을 상대로 이런 어떤 그 공격이 먹힐까? 요거는 다소 시간을 갖고 조금 더 판단을 해봐야 된다. 자, 한정식이란 KBS 전 PD 이런 글을 올렸는데 이걸 제가 소개할까 말까 하다가 제가 우연히 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보고 이걸 갖고 왔는데요. 여기에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결국은 나올 겁니다. 결국에는 미리 한번 맛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여기 언급한 내용은 극히 이제 일각입니다. 일각. 제가 볼 때 한동훈 대표는 그 자신보다도 그 이제 배후, 처가, 그리고 자신의 이제 집안, 이 이야기로 아마 들끓을 겁니다. 나중에 어느 시점 되면은 상당한 어떤 위치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가령 대선 주자로서 유력해진다든가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이 터질 거예요. 근데 그걸 과연 방어를 할 수 있을런지, 글쎄요. 전 정말 온통 그 한동훈 지지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그거 방어하는데 아마 총력을 경주해야 될 겁니다. 제가 볼 때 역대급 폭로전이 터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동훈 이미지에는 맞지 않는 이야기들이 어마어마하게 뒤에서 많이 지금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 한동훈의 이 세 가지 요구는 윤석열에게 이선으로 후퇴하고 자신에게 실질적인 수장권을 넘겨달라는 메시지다. 자, 여권의 중심은 나다. 이런 이야기죠. 당신은 어차피 이제 총선도 끝나고, 이제 하산길이다. 레임덕이다. 조용히 지내라 말이죠. 내가 다 정치를 하겠다. 내가 다 주무르겠다. 내가 다 이렇게 주도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권한을 넘겨주면 한동훈은 잘할 수 있을까? 제 의견이라기보다는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 즉시 한동훈은 타겟이 되어서 일가 친척부터 다 뒤져지고 검사 시절 김건희 여사와 있었던 교신 내용도 다 까발려진다. 한동훈 대표는 사실 이 보수 쪽에서 사실 정치하기는 사실 어려운 인물입니다. 원래는 삼성의 이재용 회장, SK 최태원 회장 이런 거 두드려 잡은 사람이 누굽니까? 박근혜 대통령 두드려 잡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사람이 누굽니까? 이게 다 한동훈하고 다 연결이 되는 이슈들이거든. 그래서 과연 그런 어떤 과거, 지금도 정리가 안 됐어요.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을 극복할 수 있을런지, 박근혜 대통령이면 한동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는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다. 그래서 과거 들추면은 어마어마한 게 터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처가 쪽으로. 그 처가 특히 그 진형구입니까? 그 장인, 그 주변, 그 뒷이야기 엄청납니다. 그리고 본인의 부친 이야기도 또 엄청나요. 그분도 사업가였잖아요. 사업가로서 그동안 했던 행태들이 벌써 인터넷 커뮤니티는 쫙 올라오고 있더라고. 그걸 제가 믿고 안 믿고는 둘째치고 내용을 좀 들여다보니까 너무도 구체적이라 그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중에 까발려지면은 그걸 어떻게 이제 극복을 할 수 있을런지. 자, 하다 못해 이런 이야기, 가발이냐 아니냐 진실 논쟁이 붙을 텐데 지금 벌써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그걸 벗기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걸 갖고 지금 반응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던데 뭐 기다 아니다 그건 둘째치고 말이죠. 이게 지금 파닥이 퍼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머리 가발 그리고 또 키높이 신발 그리고 뭐 심지어는 키가 10cm 이상 부풀렸다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파닥이 퍼져 있거든. 알 건 아세요. 어쨌거나 이런 이야기들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지금 완전히 떠들고 있고 좌파들은 그리고 또 그 20대 30대들 그 MZ들은 SNS 같은 걸 통해서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전부 다. 심지어는 여기 근육처럼 보이는 뽕뿌라 같은 걸 차고 다닌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다 퍼져가지고 저는 과연 한동훈 대표가 이걸 과연 해명할 수 있을런지 극복할 수 있을런지 이 10대, 20대, 30대들 MZ들은 이게 극복이 안 되면은 지지율이 아마 안 따라올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난제 중인 난제야. 보통 한동훈 대표는 스타일 봐서는 젊은 층이 호응할 것 같잖아요. 지지율 조사 보십시오. 굉장히 낮게 나와요. 20대들. 30대는 좀 나은데 20대들 지지율 보십시오. 완전히 그냥 뭐 바닥 중에 바닥이야. 5%도 안 나와. 쫙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자, 그런 것들이 과연 뭘 말하느냐. 그 뭐를. 자, 이런 이야기가 분명히 이제 논쟁에 이제 불을 이제 붙인다. 지금은 커뮤니티 안에 정도서 이렇게 이야기되고 한동훈을 비판하는 반한 어떤 유튜버들이 가끔씩 이야기하는 내용들인데 가끔이 아니죠.
집중적으로 지금 때리는 내용들인데 이게 지금 퍼질 겁니다. 이렇게 쫙 하고요. 자, 이런 일이 이제 터지면은 뭐라 할 건가? 무시? 거짓말? 그러다가 혹시라도 누가 잡아채서 훌러덩 벗겨지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다. 국민 지지가 있어야 그런 것도 커버되는 것이다. 아이폰 비밀번호 공개 안 하고 100일 것 같은가? 안 하면 똑같이 망가지는 것이다. 공개되면 거기 얼마나 골 때리는 대화들 많겠나? 그건 특검 안 들어갈 것 같냐? 그래, 그러니까 그 뭐 수없이 많은 그 카톡 대화를 주고받았다 그러죠. 김건희 여사하고 옛날에 검찰총장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 그런 것들도 다 이게 자료가 있을 텐데, 이제 그게 공개되면은 어차피 갈 사람은 가는 거잖아요. 근데 뜰 사람이 막힌다는 거죠. 그래서 한동훈 대표로서도 깝깝할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래저래. 자, 윤석열을 잡아뜨리고 나면은 그 다음은 한동훈 특검으로 간다. 적과 동지 구별을 전혀 못한다. 이재명 판결 때까지 싹 죽이고 있어야 한다. 제가 이 사람 이야기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요. 한동훈 대표가 지금은 야당으로부터 공격을 안 받고 있어요. 전혀. 오히려 격려를 받고 있죠. 잘한다 한동훈. 계속해서 용산을 그냥 압박해라. 용산에다가 공격해라. 그래서 정치해라. 딴해라. 김건희 여사 특검 받아와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굉장히 추임새를 넣어주고 있는 상황이죠. 정말 상상하기 힘들었습니다. 당대표로 만들 때는 이런 걸 하라고 찍어줬던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요. 63%그 속에는 이런 거 하라고 찍었던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때문에 제가 지금 감히 말합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가 다시 당대표 경선하면 63% 나오는 게 아니고 36% 나온다니까. 거꾸로 나올 거예요. 거꾸로. 그런데도 지금 도박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있겠죠.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모시던 상관이고 그렇게 깊은 인연이 있고 어쩌면 자신을 만들어준 인물인데 이제 그 대통령을 상대로 각을 씌울 수밖에 없는 이런 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누가 옳다 그러다는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지금부터 누구 편들고 이러는 것보다도 이런 이야기도 좀 해주고 저런 이야기도 해주고 할 겁니다. 예, 그러면서 때가 오면은 그때 결정을 하시죠. 아직은 대세가 어디로 가는지 움직이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제가 볼 때 보수의 대세가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조금 더 봐야 된다. 저는 대세가 가는 쪽으로 같이 움직일 겁니다. 그래야지 결정이 돼요. 지금 이대로 가게 되면 쪼개집니다. 완벽한 분열이 일어날 겁니다. 자, 누리 PD 김준혜였습니다.